자, 안녕하세요. 지역사회 간호를 담당하고 있는 김영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 6월 5일 시행되었던 서울시 지역사회 간호 기출문제 총평 들어가겠습니다. 자, 한마디로 쉬웠다. 그죠? 작년과 거의 비슷하게 쉬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시험 끝나고 나서 저한테 개인 메일로 만점 받았습니다. 라고 하신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요번에는 실수해서 하나라도 틀렸다면, 조금 속상하다라는 생각이 좀 드실 겁니다. 자, 우리 강론하고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문제 전체적으로 다 얘기를 하고 끝에 가서 이제 다시 한번 또 얘기를 할까 합니다. 자, 1번 문제. 자, UN의 SDG 문제 나왔습니다. 우리 그 SDG 전에 MDG가 있었을 겁니다. MDG 계획서. 이게 2000년부터 2015년까지의 계획인데 비해서 이거에 대한 후속으로 SDG가 나왔었죠. 그리고 얘는 2016년부터 2030년까지의 계획서라고 표현했고요. 그리고 얘는 그러니까 16년부터 시행하는 거니까 2015년에 이거를 계획을 했겠구나라고 느끼실 거고, MDG 같은 경우가 원래 개도국 중심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SDG는 개도국은 물론 선진국까지도 동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MDG는 기아에서 허덕이는 그 후진국 국가들에게 뭔가 이제 힘을 불어넣어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비해서 SDG는 이런 경제적인 것뿐이 아니라 기후변화에도 좀 신경을 쓴 거죠. 훨씬 포괄적인 게 SDG라고 했고요. MDG 같은 경우에 이제 기출문제가 벌써 2번 정도 나왔었고요. 언젠가는 SDG도 나올 거다라고 했는데 지금 오히려 더 늦은 감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SDG가 이제 문제가 나온 거죠. 자, 보시면 SDG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른 것이라고 했고요. 2000년에 제시된 목표는 아니죠. 2015년에 제시를 한 거죠. 2016년부터 실시가 됐으니까 2015년에 UN 69차 총회에서 이게 이제 제시가 된 겁니다. 그래서 1번은 틀린 거고요. 자, 두 번째 제시된 의제는 개도국에게만 해당돼서 보편성이 부족하다라고 했는데, 개도국에게만 해당된 거는 MDG를 얘기하는 거고요. 개도국뿐이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역시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보편성이 높은 편이죠. 자, 그래서 이거는 틀린 거고요. 3번 경제사회 문제에 국한돼서 환경이나 사회 문제에 대한 변형성이 부족하다. 이것도 MDG를 얘기하는 겁니다. SDG는 경제사회뿐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회 환경 통합 부분을 고려했죠. 그래서 변혁성이 좀 높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3번도 틀린 거고요. 결국 답은 4번이에요. 정부와 시민사회, 민간기업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파트너십을 강조한다. 그래서 답은 4번. 자, 2번입니다. 진료비 지불제도 방법 엄청 쉬운 거죠. 그렇죠? 가장 옳지 못한 것은 이렇게 나온 거고요. 포괄수까지 하면 리세트 판매라고 표현했고요. 경영과 진료 효율화를 가져오고 과잉 진료, 보건, 의료 서비스 오남용을 억제한다. 그래서 틀린 말 아닙니다. 네, 이거는 당연히 맞는 거고. 행위별 수까지는 환자에게 양질의 고급 의료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고 맞지요? 그리고 신의료기술, 신의학개발, 신약개발 등에 기여를 한다. 네, 맞는 말이에요. 자, 3번. 과잉 진료 및 과잉 청구가 발생하고 인두제가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틀렸구나라고 느끼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거는 뭐에 대한 설명이에요? 과잉 진료, 과잉 청구, 결과적으로 국민 의료비가 증가되는 건 당연히 행위별 수까지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답은 3번인 거고, 이런 거 틀리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4번에 봉급제 하면은 서비스의 양이나 제공받는 사람 수에 관계없이 일정한 기간에 따라 보상받는 방식, 그리고 의료의 질적 수준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뭐에 비해서? 행위별 수까지에 비해서. 그래서 답은 3번. 자, 세 번째, 우리 노인장기 요양보험, 단골 문제죠. 그래서 우리 노인장기 요양보험 제도에 대해서는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도록 해라 라고 표현했고요. 가장 올바른 겁니다. 노인장기 요양보험 사업의 보험자는 보건복지부이다? 아니죠. 보건복지부가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자가 된다. 그래서 1번은 틀린 거고. 자, 이분 치매를 받은 45세. 원래 노인장기 요양보험은 65세 이상이긴 하지만 치매 진단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노인성 질병을 진단을 받았으니까 당연히 요양 신청을 할 수 있다. 여기는 없다라고 했으니까 틀렸네요.
자, 3번 장기 요양급여는 뭐를 우선적으로 제공한다? 그쵸. 재가급여를 우선적으로 제공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여기는 시설급여와 현금급여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는 거니까 틀린 거죠. 그럼 정확하게 고치려면 장기 요양급여는 재가급여와 현물급여를 우선적으로 제공해야 된다라고 하면 맞는 문장이 되는 거죠. 자, 결국 1, 2, 3번 다 틀렸습니다. 답은 4번이네요. 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 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각각의 독립회계로 관리해야 된다. 예, 맞아요. 근데 걷어들일 때는 통합으로 걷어들입니다. 결국 통합징수고 사용하는 거는 독립회계다라고 표현했었을 거예요. 이런 건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통합징수. 통합해서 징수한 것을 그 다음에 살림살이는 따로 한다. 그래서 독립회계. 그래서 이거를 헷갈려 하시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맞는 문장이 되는 거고 답은 4번이에요. 자, 4번입니다. 패치 모형. 우리 우선순위 하면은 뭐 브리안트 방법도 있고 BPRS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패치 모형도 있다. 근데 패치 모형은 2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외워라 라고 표현했고요. 2개가 뭐였었어요? 문제의 중요성, 또 하나가 변화 가능성. 이 2개였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갔더니 흡연율이 되게 높아. 그럼 이거는 중요도, 문제가 중요한 거죠. 그럼 흡연율에 대해서 사업을 해야 되겠다. 금연 사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결정하는데 대상자를 노인을 대상으로 할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할까라고 했을 때는 청소년. 왜? 변화 가능성이 훨씬 높거든요. 그래서 중요성과 변화 가능성이 그 기준치가 된다라고 표현했었을 겁니다. 그래서 패치 모형으로 그 기준으로 오른 거는 답은 4번이죠. 문제의 중요성, 변화 가능성. 자, 5번입니다. 우리 그 이론서에 보시면 이론서 앞쪽 부분에 모든 법이 쫙 나오고 그 법의 목적을 쫙 제시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항상 강의할 때 이게 모든 간호학칙에 이렇게 다 나왔다. 이렇게 나왔다는 거는 언젠가는 이 목적이 시험에 나올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게 이제 적중을 한 거죠. 그래서 보시면 근데 그거를 굳이 공부하지 않더라도 딱 보면 알아요. 문제가 되게 쉽기 때문에 뭐가 힌트냐면 거기 떡하니 보건소 나오잖아요.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이야. 이게 벌써 힌트입니다. 이게 뭐예요? 당연히 지역보건법을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답은 2번. 그래서 나머지는 보나마나 뭐 지역보건법. 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6번째입니다. 가정간호사업. 이거 오랜만에 나왔네요. 원래 가정간호가 예전에 좀 단골이었다가 한동안 안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드디어 또 나왔습니다. 가정간호 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이라고 했고요. 1번부터 답이에요. 지역보험법을 근거로 전문간호사에 의해서 제공된다. 지역보험법 아니죠. 의료법이죠. 의료법을 근거로 무슨 전문간호사냐면 가정전문간호사에 의해서 제공된다. 이러면 아주 명확한 문장이 되는 거죠. 답은 1번인 거고, 자, 국민건강보험을 재원으로 민간, 국공립의료기관이 운영한다. 네, 맞아요. 민간에서도 하고 국공립의료기관에서도 제공하고 있는 거 맞고, 재원은 국민건강보험.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3번, 2번 대체 서비스. 네, 맞아요. 환자와 가족의 편의성을 고려하고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함이다. 뭐 틀린 거 없습니다. 4번, 산모 신생아 수술 후 조기 퇴원 환자, 뇌혈관 질환 등 만성 질환자, 주치의가 의뢰한 환자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네, 맞아요. 그래서 답은 변함없이 1번이 되고 있습니다. 자, 뉴만, 워낙 중요한 뉴만. 우리 뉴만 이론 하면은 자, 주인공격인 기본 구조가 있다. 얘는 너무너무 중요해서 딸랑 얘만 있는 게 아니라 3개의 선으로 둘러싸여 있다. 그래서 3개의 선 안에서부터 저항선, 그 다음에 정상방어선, 그 다음에 유연방어선. 그래서 제가 정유라고 외우시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여기에 이제 스트레스가 오면 최대한 유연방어선 이걸 막으려고 한다라고 표현했고, 유연방어선은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친축적인 선이다라고 표현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환경에 의해서 쫙 오그라들고 쫙 늘어지고 이런 것들을 유연방어선이라고 했고요. 정상방어선 하면은 그 사람이 원래부터 갖고 있었던 지식, 문제 해결 능력, 태도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고요. 저항선 하면은 우리 몸의 군인, 다시 말해서 면역 체계다라고 표현을 했었을 겁니다. 그리고 기본 구조는 바이탈 사인을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결국 살아있는 증거가 있는 게 기본 구조다라고 표현했었고요. 요거에 대한 선이 요 3개에 대해서 질문을 한 것 같아요. 자, 이 중에서
자, 보시면 첫 번째 벌써 딱 나왔잖아요. 신체의 면역 체계를 예로 들 수 있다. 다른 건 보나마나야. 이게 첫 번째 힌트입니다. 당연히 저항선이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기본 구조를 둘러싸고 있는 몇 개의 점선원. 그래서 우리 기본서에 보시면 점선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요거. 그리고 효과적으로 작동하면 대상 체계는 유지되나 비효과적으로 작동하면 사망할 수도 있다. 그렇죠. 기본 구조가 깨지면 완벽하게 깨지면 사망할 수가 있는 거지. 대상자가 스트레스원에 저항해서 기본 구조를 지킬 수 있도록 돕는 자원이나 내적 요인,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 건 읽어보지 않아도 답은 나올 수 있습니다. 답은 1번 저항선이고요. 자, 8번 사회생태학적 모형, 제가 이거 단골 문제다라고 표현했고 이걸 달달달달 수업 시간에도 제가 이거 계속 반복해서 물어보고 여러분 대답하고 이렇게 연습했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이 중에서 자, 보시면 사회생태학적 모형은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측정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보시면, 자, 개인 수준, 그 다음에 개인 간 수준, 그 다음에 지역사회 수준. 그래서 크게 3개가 있었고, 지역사회 수준은 또 다시 3개로 나눴었죠. 그래서 조직 요인 있었고, 그리고 또 지역사회 요인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정책 요인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있었고, 그래서 이제 개인 수준 하면은 대부분 교육을 한다. 이렇게 표현했고, 개인 간 수준 하면은 내가 몸담고 있는 나한테 영향을 주는 사람들과 같이 한번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가족 전체 가서 보건교육을 받는다거나, 이런 걸 우리 개인 간 수준이라고 표현했고요. 조직하면은 말 그대로 그 회사를 가는 거야. 아니면은 회사를 간다던가 하여튼 그 조직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거고요. 지역사회 하면은 뭐 캠페인, 이게 대표적인 거죠. 그리고 정책하면은 법을 뜯어 고치는 거지 뭐. 그래서 뭐 금연구역을 만든다거나 그 다음에 운전할 때 안전띠를 맨다거나 이런 걸 우리 정책 요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중에서 문제는 뭐였었냐면 개인이 소속된 학교나 직장에서의 구성원의 행동을 제약하는 그래서 결국 학교나 직장이에요. 그럼 이건 당연히 조직 요인이죠. 그래서 답은 조직 요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 쉬워요. 한마디로. 그래서 답은 3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9번입니다. 우리 맨날 수업 시간에 1차 보건의료, 그 다음에 건강증진, 이 2개의 개념을 좀 구분했던 기억이 나고, 이 중에서도 1차 보건의료 서비스의 내용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1차 보건의료를 모르더라도 답은 금방 나올 것 같아. 자, 1번 보세요. 공공주택 공급. 아니, 우리 보건의료랑 공공주택이랑 무슨 상관이 있어? 그렇죠? 당연히 1번을 답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고, 2번 백혈병 치료제 공급 사업. 우리 치료하고 우리 보건 서비스하고 좀 다른 건 아시죠? 특히 우리 지역사회 간호에 치료라는 말이 나오면 웬만하면 답이 아니다라고 표현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2번도 아닌 거고요. 그 다음에 심내혈관 질환 관리 사업. 이거는 헷갈렸으려나? 하여튼 심내혈관 질환 관리 사업. 이런 거에는 1차 보건의료 서비스에 없는 내용입니다. 자, 지역사회 건강 문제, 예방 교육. 그러니까 보건교육에 속하는 거. 항상 우리 지역사회 간호는 보건교육이 꼭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답은 4번인 거고, 제가 나눠드린 유의물에는 거기 1차 보건의료 서비스의 내용 다 써놨습니다. 우리 익히 다 아는 거라서 제가 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10번. 자, 요거는 비례 사망 지수. 요거를 좀 물어보고 있는데요. 자, 비례 사망 지수 하면은 뭐였었죠? 자, 사망자 수분에 그 다음에 50이 넘어서 죽은 사람의 수라고 표현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A지역입니다. A지역의 비례 사망지수. 자, A지역 하면은 지금 총 사망자 수가 1200명입니다. 1200명 중에 50이 넘어서 죽은 사람이 자, 300명 플러스 360명이네요.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시면 이게 0.55가 나올 겁니다. 0.55. 그런데 비해서 B지역은 사망자 수 역시 1200명이네요. 1200명에서 50이 넘어서 죽은 사람 300 플러스 450. 네, 그래서 0.625가 나올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보시면 자, 1번입니다. A국가의 비례 사망 지수는 0.55. 근데 0.625라 그랬으니까 틀린 거고요. 자, 2번 B국가의 건강 수준은 A국가보다 높다. 자, 이게
이 수치가 높을수록 그 건강 수준이 높다라고 표현했거든요. 결국 B 지역이 좀 높아요. 그러니까 B 지역이 더 높은 거죠. 그래서 B 국가의 건강 수준이 A 국가보다 높다 그랬으니까 답은 2번인 거고요. 자, A 국가, B 국가의 비례 사망 지수는 모두 0.5보다는 크죠. 0.5 이상이다라고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비례 사망 지수가 낮을수록 건강 수준은 낮은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시면 되죠. 그래서 답은 2번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11번입니다. 자료 수집 방법에는 직접법이 있고 간접법이 있는 건 아실 거예요. 우리 자료 수집 방법, 직접법, 간접법. 자, 직접법은 내가 직접 조사한 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설문지 조사라든지, 그다음에 인터뷰 한다든지, 뭐 그리고 차창박 조사 이런 것들이 모두 직접법에 해당이 되는 거고, 간접법은 남이 한 거를 살짝 제가 가져다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계청 자료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동사무소 가면은 그 통계 자료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모두 간접법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맨 처음에 제가 보건소에 발령을 받으면 간접법부터 합니다. 결국 간접 자료부터 먼저 활용을 하고, 거기서 얻지 못하는 거를 그 다음에 내가 직접 조사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순서는 간접법이 먼저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에서는 직접법에 해당되는 게 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1번 인구 센서스 자료를 통해서 지역의 인구 증가율 정도를 파악했대. 인구 센서스를 통해서, 그럼 이거는 간접법이겠죠. 네, 두 번째, 공공기관의 보고서를 통해서 역시 지역의 보건기관의 유형수를 파악했대. 그럼 당연히 이것도 간접법이죠. 자, 지역의 행사 의식에 참여해서 주민들의 규범이나 권력 구조를 파악했다. 이거는 행사에 직접 참여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직접법이 되는 거고, 4번 지역 내 의료기관 통계 자료를 통해서 하니까 이것도 역시 간접법이 되는 거고, 답은 3번이 됩니다. 자, 12번 감염성 질환에서 해당 병원의 감염력, 전염력을 측정하는 데 가장 유효한 지표는, 그래서 이것도 전염력을 측정하는 거잖아. 그럼 전염력을 측정하는 거는 2차 발병률이 되는 거죠. 2차 발병률은 뭔데? 그 병을 갖고 있는 최초의 환자, 이걸 우리 발단 환자라고 얘기했을 거고요. 그 발단 환자가 우리 뭐 이런 공간이 있다면 우리 공간으로 들어왔어. 그러면 이 사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한테 전염되는 율을 2차 발병률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전염력을 측정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답은 2차 발병률밖에 없습니다. 발생률, 유병률, 1차 발병률 이런 거는 1차 발병률이나 발병률이나 똑같은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전혀 답이 될 게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 이런 것들은 틀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답은 4번인 거고요. 자, 13번. 자, 13번을 보시면 계획된 행위론, 우리 혹시 기억나시나요? 합리적 행위론이 있고 계획된 행위론이 있다라고 표현했고요. 우리 합리적 행위론 하면은 어떤 사람의 행위는 의도로서 알 수가 있다. 그리고 이 의도는 두 가지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라고 했고, 하나가 태도,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주관적인 규범. 그래서 요 두 개에 의해서 의도가 형성이 되고, 그럼 이 태도는 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신념. 그리고 이것도 신념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라고 표현했거든요. 요게 합리적 행위론. 거기에 숟가락 하나 더 얹은 게 계획된 행위론이죠. 그래서 계획된 행위론은 똑같아요. 행위, 의도, 태도, 주관적 규범이고, 또 하나가 뭐냐면 지각된 통제예요. 지각된 통제에 의해서, 그리고 얘도 역시 신념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그래서 요 세 가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계획된 행위론이라고 표현했고, 자, 이 중에서, 이 계획된 행위론 중에서, 자, 가장 옳은 거, 자, 보기입니다. 최근 당뇨 진단을 받은 환자에게 의사가 당뇨 시기를 반드시 실천할 것을 권유했고, 환자는 의사의 권고를 따르려고 한다. 자, 이거는 뭐예요? 태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규범도 아니잖아. 규범이잖아. 통제는 우리 그랬잖아요. 흡연하는 친구들이, 특히 청소년들이 담배를 필 때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청소년이 담배 살 수 없다고 느껴. 이걸 지각된 통제라고 했거든요. 근데 의사 보세요. 의사가 권유를 했어. 그리고 내가 의사에게 따르려고 해. 그럼 이건 당연히 규범 쪽이죠.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주관적 규범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 공부하셨던 분들은 혹시 기억나세요? 제가 이거 모의고사 때 이거 문제 거의 비슷하게 했는데, 모의고사 때는 뭐라고 했냐면 의사가 당뇨 시기를 반드시 실천할 것을 권유했고, 이것 때문에 배우자가 환자에게 계속 의사의 말을 따르라고 권유를 했다.
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럼 결국 배우자의 권유는 어디에 속하느냐라고 그 문제 모의고사 때 냈던 기억이 납니다. 이것도 역시 규범이다라고 표현했고, 그때 어떤 한 분이 우스갯소리를 얘기했을 거예요. 이거 통제 아닌가요? 라고 했는데 통제는 아니다, 규범이다라고 표현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모의고사 문제를 풀었다면 당연히 이것도 맞았겠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답은 3번. 자, 14번입니다. 자, ICN에서 제시한 간호사의 재난 간호 역량 중 보기에 있는 영역에 포함되는 것.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접근한 건 아니야. 근데 접근한 건 아닌데, 그러니까 말 그대로 간호사의 역할이에요. 간호사의 영역. 근데 보시면 금방 이것도 아는 게 지역사회 관리를 한대요. 그리고 개인과 가족을 관리한대. 그리고 심리적인 관리도 하고 취약 인구 집단을 관리한대. 그럼 이거는 예방 단계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대비 단계도 아니고 이거는 사건이 터진 거구나. 사건이 터졌으니까 우리가 뭔가 빨리 관리를 하는 거겠구나라고 느끼셔야 돼. 그래서 이거는 대응 역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나눠드린 유인물에는 해설 부분에 보시면 ICN에서 제시한 간호사의 역할이 크게 세 가지로 접근해 들어갑니다. 예방 및 준비 단계, 그다음에 또 하나 대응 단계, 또 하나 회복 재활 단계. 이럴 때의 간호사의 역할 옆에 써놨습니다. 예방 및 준비 단계에서는 위험 감소, 질병 예방, 뭐 이런 거, 윤리적 법적 뭐 이런 거, 책임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 대응 단계에 지역사회 돌봄, 개인과 가족의 돌봄, 심리적 지직, 취약계층 돌봄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변화없이 대응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것들은 요거를 굳이 모르더라도 답은 금방 고를 수가 있었을 겁니다. 자, 15번입니다. 상대 위험비를 구하는 게 나옵니다. 그리고 상대 위험비 하면은 자, R2분의 R1 그죠? R2 하면은 거기에 이제 흡연을 안 한 사람 중에서 폐암에 걸릴 확률, 그리고 R1 하면 흡연을 한 사람 중에서 폐암에 걸릴 확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결국 R2는 자, 담배 안 피신 분이 1000명입니다. 1000명 중에서 폐암에 걸린 사람이 10명이네요. 표를 보시면 돼. 그리고 R1은 담배 핀 사람 1000명입니다. 1000명 중에서 폐암에 걸린 사람 100명. 그렇게 해서 계산을 굳이 안 해도 돼. 얼마나 착한 문제예요. 이거 그대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답은 2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 지역사회 간호는 교수님들이 참 감사하신 것 같아요. 고마운 것 같아요. 계산 안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답은 2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16번 우리 뭐 산업재해 통계지표 엄청 외웠잖아요. 구구단 외우듯이 외웠거든요. 이게 또 나왔습니다. 답은 1번이죠. 그래서 우리 강시, 손일 이렇게 외웠었을 겁니다. 이제 1번. 2번 요거 뭐예요? 상시 근로자 수분의 재해 건수하면 건수율을 얘기하는 거지. 그죠? 그치. 건수율.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연 근로시간 수분의 재해 건수. 요거는 도수율을 얘기하는 것이요. 도시 재건에서 이렇게 외웠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있고, 4번은 뭐가 틀렸어요? 평균 작업 손실 일수는 작업 손실 일수를 뭘로 나눈 거예요? 재해 건수로 나눈 거죠. 그런데 연 근로시간 수로 나눴다 그랬으니까 이건 틀린 거고, 답은 1번입니다. 이거는 우리 워낙 아는 거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설명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5차 헬스플랜 2030 드디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공부할 때 뭐라 그랬어요? 헬스플랜 2030만 딸랑 외우지 말아라. 그 전에 2020과 꼭 비교를 해라.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비교한 것도 기억나시나요? 이거 비전은 이게 이걸로 바뀌었네요. 목표는 조금 똑같은데 조금 디테일한 게 좀 구분이 됐다. 이런 식으로 다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비전이 떡하니 나왔잖아요. 그죠? 자, 보기 보세요. 적용 대상을 온 국민에서 모든 사람으로 확대했다. 그래서 예전에는 온 국민이 함께 만들고 누리는 건강 세상. 이게 이제 4차 때 비전이었고요. 5차 때 비전이 모든 사람이 평생 건강을 누리는 사회로 바뀌었습니다. 결국 온 국민에서 모든 사람으로 확대됐다. 수업 시간에 제가 이거 분명히 읽었던 기억 납니다. 그러니까 기억은 맞는 거고요. 자, 총괄 목표는 여전합니다. 건강 수명 연장, 건강 형평성 제고. 그래서 건강 수명에는 73.3세로 조정이 됐다라고 표현했었을 거예요. 이것도 맞는 얘기고, 그 다음에 건강관리 분야가 새로운 분과로 설정이 됐죠. 거기 안에는 자살 예방, 치매 중독, 지역사회 정신건강 이 4개의 중점 과제가 포함이 된 거. 이것도 역시 기억하실 거고요. 자, 그 다음에 4번째, 1번. 국가와 지역사회 정책 수립에서 주요 건강 결정 요인이 경제적 수준 향상,
아닌 건 아시죠? 경제적 수준인 것보다는 그 밑에 해설부분 보세요. 기본 원칙에 있었을 겁니다. 국가 지역사회의 모든 정책 수립에 건강을 우선적으로 반영한다야. 결국 경제적 수준 향상이 가장 우선순위가 아니라 건강이 우선적인 거였죠. 그래서 이런 거를 기본 원칙으로 하였다라고 해서 답은 3번이 됩니다. 이것도 한 번이라도 공부하신 분은 금방 답이 나왔을 겁니다. 자, 18번 보세요. 요게 이제 어떤 분이 막 이것 때문에 이의 제기한다고 막 그러시는데 제가 분명히 그때 얘기를 했을 거예요. 우리 만족도라는 얘기가 나오면 결과평가라고 대부분 학자들이 얘기하는데 우리 만족도라고 하면은 무조건 결과평가로 얘기하면 안 된다라고 표현했었어요. 왜냐하면 사업하는 도중에 만족도를 물어볼 수도 있다라고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당뇨 교실을 열었어. 그러니까 일주일 간격으로 제가 한 6번 당뇨 교실을 열었거든요. 그러고 나면 사업을 다 끝난 다음에 물어볼 수 있어. 요번에 그 당뇨 교실이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는 결과평가겠죠. 그런데 내가 오늘 하루 수업을 했단 말이야. 그러고 나서 나가시는 분들에게 오늘 수업 어땠어요? 오늘 교과서 좀 내용이 어렵진 않았나요? 제가 오늘 나눠드린 유의물 어렵진 않았나요? 라고 물어봐요. 그것도 일종의 만족도거든요. 결국 중간중간에 뭐 그 프로그램의 뭐 참여율이라든지 참여율 또는 프로그램의 자체에 대한 만족도 이런 것들은 대부분 과정평가에 속하는 거고요. 그리고 대부분 모든 사업이 다 끝났어. 그래서 전체 사업에 대한 만족도는 당연히 결과평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아주 디테일하게 대상자의 프로그램 만족도로 딱 찍었어요. 결국 이거는 결과평가가 아니라 과정평가라는 거죠. 그래서 답은 2번인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과정평가, 무조건 만족도 하면 무조건 결과야라고 하시면 안 돼. 지금 이거는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야. 그래서 이거는 과정평가에 속한다. 자, 19번입니다. 학교 건강검사 규칙상 건강검진 내용. 제가 건강검진 내용이 바뀐 지 한 1년 정도 됐기 때문에 시험 문제 이번에 나올 거다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법이 개정되고 나면 바로 그 해에는 문제가 안 나오더라고요. 한 1년 정도 지났을 때 대부분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나왔습니다. 학교 쪽이 정말 문제가 안 나오다가 이거는 나올 것 같습니다라고 외우라고 했더니 이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기분이 좋았습니다. 옳지 않은 거. 자, 척추는 척추 옆 구분증을 검사한다. 네, 맞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은 혈액검사 중에서 혈색소 검사를 한다. 맞죠? 왜냐하면 다이어트 한다고 빈혈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에 대해서는 모두 혈색소 검사를 합니다. 비만과 상관없이 합니다. 그 다음에 시력은 교정 시력만 하고 있죠. 그래서 안경을 썼다면 안경을 쓴 채로 한번 검사하고 그걸 끝내요. 예전 같으면 안경을 벗고 한번 검사하고 끼고 검사했는데 그게 의의가 없다라고 본 거죠. 그 다음에 4번. 자, 요게 답인 거예요. 자,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네, 맞습니다. 학생들은 초등학교 1학년은 없습니다. 요 학생 중에 비만인 학생은 허리둘레와 혈압을 체크하는 게 아니라 혈액 검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막 혈액검사 종류도 다 외웠잖아요. 혈액검사 그래서 뭐 혈당, 그 다음에 HDL, LDL, 그다음에 총콜레스테롤, AST, ALT 그래서 검사까지 그 검사 이름까지 줄줄줄 다 외웠었는데 그냥 그런 것까지는 물어보지는 않고 그냥 허리둘레와 혈액검사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죠. 근데 여기는 혈압이라고 했으니까 틀렸네요. 답은 4번. 자, 마지막 문제 20번입니다. 자, 예방접종을 통해서 집단의 면역 수준이 높아져서 주변 사람들이 감염병에 걸릴 가능성이 감소하는 현상. 이거는 우리 예방접종하면 무조건 외부 효과 했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그래서 답은 쉽게 외부 효과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 나머지 거는 뭐 의사가 수요를 유인해낸다. 이건 아실 거고. 그다음에 치료와 수요의 확실성이 아니라 불확실성이죠. 근데 불확실성이라고 해도 이 문제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네, 노동지각적인 대인 서비스도 역시 사회경제적 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방접종과는 좀 다른 거죠. 그래서 답은 변함없이 1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문제 해설을 해봤는데 어떠세요? 그러더라고요. 공부 별로 안 해도 되네. 네, 공부 별로 안 해도 이거는 만점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오히려 공부를 어설프게 했을 때는 또 막 이거 아니야? 저거 아니야? 그래서 혼자 스스로 막
그 무덤을 파는 거죠. 혼자 스스로 이거 아니야 저거 아니야 이렇게 쉽게 나올 리가 없는데 이래서 틀린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근데 제가 분명히 이번 시험 볼 때 그랬을 거예요. 이번 시험 아주 쉽게 나올 거다. 그래서 괜히 어렵게 꼬지 말아라 라고 얘기도 부탁했던 기억도 날 겁니다. 그래서 너무 복잡하게 얽히고 막 그거 꼬지 말고 그냥 쉽게 문제에 나온 그대로만 답을 달면 괜찮을 거다라고 표현했고요. 그래서 문제는 아주 쉽게 나왔고 그래서 만점자도 꽤나 많을 겁니다. 이 중에서 실수를 하나 틀렸다면 조금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도 드실 겁니다. 자, 지금까지 지역사회 간호 기출문제 총평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